자, 오늘 수업한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자, 넓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울 거예요. 자, 공식을 외울 거에서 유도 과정이 있기는 한데 유도 과정보다는 공식을 외운 다음에 이제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 여기 보면 나오지만 자, 부채꼴이 있으면은 요 길이가 호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L로 나타내고 넓이를 S,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타인데, 자, 요 세타를 우리가 이제 무슨 각으로 나타내는 게 핵심이다. 이게 라디안 단위로 나타내는 게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타는 라디안 단위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 도 단위가 나오게 되면 죄다 라디안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0분법하고 호도법의 관계에서 우리 이거 있죠. 60분법하고 호도법의 관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것들, 중심각이 45도면 4분의 1파 이런 것들을 죄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간단하게 자, 호의 길이 L은 얼마가 되느냐, R 세타가 될 거고,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자 2분의 1에 RL이 되고, L 대신에 L 자리에다가 R 세타를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면서 중요한 건 세타가 무슨 단위다? 이 라디안 단위로 전부 다 바꾼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L은 R 세타 나오고 넓이는 2분의 1 RL인데 뭐 얘를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둘 다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이제 6분의 파이, 얘가 30도라고 나와도 얘를 30도라고 쓰면 안 되고 6분의 파이로 바꾸는 작업만 하면 돼요. 뭐 쉬우니까 뭐 구체적인 문제풀이 해보면, 자, 호흡과의 관계는 거 나와요. 나와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 파이가 몇 도다? 180도다. 그 다음에 2파이는 자 360도다. 이런 거 이용해서 문제 많이 풀어냅니다. 뭐 간단하게 니은 해보게 되면 자, 얘랑 제일 가까운 게 자, 얼마냐? 마이너스 600도니까 자, 마이너스 720도 자, 더하기 120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720도라는 거는 자, 얘 마이너스 2파입니다. 자, 마이너스 2파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더하기 자, 120도는 얼마냐? 자, 120도는 자, 180도 자, 빼기 60도로 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이제 180도가 자, 파이가 되니까 파이 빼기 60도가 얼마예요? 3분의 파이.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가 돼? 3분의 자,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자, 얘는 얼마다? 아, 마이너스 4파이겠네. 쏘리. 720도가 자, 요 놈이 마이너스 4파이가 되죠. 자, 마이너스 4파이가 되어서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파이, 얘 120도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2파이. 그래서 요 놈이 자, 마이너스 3분의 12파이에서 2파이를 빼니까 3분의 11파이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0파이가 정답이 돼서 얘는 틀렸겠네요. 그래서 360도하고 180도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뭐 얘는 뭐 쉬울 거고, 얘는 뭐 360도 빼기 45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파이 대신에 여기다 180도만 대입하면 돼요. 180도만. 그래서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호의 길이 자, 우리가 L로 나타내고, L은 R 세타, 자, 넓이 S, 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2분의 1 RL까지도 알아놔야 돼요. 자, 문제를 볼까요? R이 3이죠. 자, R이 3이고 호의 길이니까 L이 2파이래. 자, L이 2파이가 되면은 얘는 R 세타가 되고, 세타는 라디안 단위입니다. 근데 R이 3이래죠. 그래서 얘가 3이래. 그럼 3 대입하니까 세타는 얼마가 돼요? 자,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고, 자, 넓이 S야. 자, 2분의 1 곱하기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하죠? 자, R이 얼마?
3이고 L이 얼마예요? 2파이. 뭐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 풀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4-2번 정도가 이제 조금 둘레의 길이가 나와서 그래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둘레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얘가 R이고 얘도 R이고 얘도 L이니까 둘레가 의미하는 건 2R 더하기 L을 우리가 둘레라고 정의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그럼 R은 3이에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와 넓이가 같대. 공식 그대로 쓰면 돼. L, 자, 2R이니까 자, 2 곱하기 3 더하기 L은 얘가 세타가 되면은 우리 중심각의 크기니까 세타값 구할 거죠. 그러면 얘는 R 세타가 되는데 R이 3이래니까 자, 얘가 3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가 3. 그러면 얘는 3세타가 될 거고, 자, 넓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에 R 제곱, 자, 3의 제곱 곱하기 세타.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자, 6 더하기, 자, 3세타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9세타죠? 그래서 양변에 2 곱하기 되면 얼마? 12 더하기, 자, 6세타는 9세타가 되니까 3세타. 그래서 세타는 얼마? 4 정확하게 4 라디안. 근데 그냥 4라고 쓰는 겁니다. 4도가 아니고 4 라디안이 되어서 얘는 대략 한 라디안이 58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 곱하기 대략 한 58도 정도 되니까 대략 한 60도이니까 240도보다 조금 더 작은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4라고 쓰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하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얘입니다. 얘예요.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자, 얘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자,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1사분면이고, 자, 얘가 이제 2사분면이고, 자, 3사분면, 4사분면인데, 자, 보통 1사분면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주로 삼각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자, 그러면, 자, 임의한 점 P를 잡아봅시다. 자, 이 P의 좌표가, 자, A,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 원점 O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동경이죠. 그러면, 자, 이 동경이 이루는 각입니다. 뭐, 어디에 있던지 간에, P가 뭐, 여기에 있든, P가 여기에 있던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동경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조건 시작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요 각이 뭐가 되냐면 요 각이 동경이 이루는 세타 값이 돼요. 그래서 요 세타에 대한 자, 우리가 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자, 무조건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립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이 빗변의 길이를 보통 R이라고 해요. 그리고 A, B가 되니까 좌표값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2사분면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가 되고 B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얘는 X좌표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여기 어딘가에 B라는 Y좌표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음수일 거고 얘는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빗변분의 R분의 얘를 Y좌표값으로. 그리고 코사인의 정의는 자, 빗변분의 X좌표값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자, X좌표분의 Y의 좌표값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여기 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자, 자, 삼각함수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게 되면 자, R분의 Y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Y 좌표,
얘는 x 좌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얘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값이기 때문에 자, 요 놈의 분은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자, r은 양수인데 y 좌표도 양수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니까 사이값은 전체값이 양수가 되고, 자, r은 양수인데 x 좌표값은 음수죠. 그러니까 얘 분은 음수가 되고, x 좌표는 음수고 y 좌표는 양수니까 얘 부도 음수가 되어서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정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양수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한 점을 P라고 해볼게요. 자, 이 P점의 좌표가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동경 OP가 자, 요렇게 정해지겠죠. 자, 이렇게 정해지면 자, 어떻게 한다? 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자, 무조건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자, 여기가 시초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동경 있죠. 요 동경 OP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 자, 얘를 살짝 지어보면 어떻게 나타낸다? 그냥 여기서부터 요 각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타에 대한 자, P가 이거일 때예요. 요 세타에 대한 우리가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자,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지만 실제 이 길이는 3이고 x좌표니까 요 길이 x좌표니까 요 길이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4가 될 테니까 얘는 자, 반지름의 길이 즉 빗변의 길이는 5가 될 겁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자, 빗변의 길이 5분의 무슨 좌표값? y좌표값이야. 근데 y좌표값 마이너스 4죠.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는 음수. 자, 코사인 세타 값은 5분의 x좌표값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도 부호가 음수.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은 x좌표분의 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풀풀이 되면서 얘는 양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올, 사, 자, 탄, 코라고 하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자,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올은 3개가 다 플러스,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고 자, 이렇게 사인만 양수가 되고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자,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얼사탄코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의미의 한 점 P 잡아줘.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이게 동경이야. 이게 OP 동경이고, 자, 시초선이 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해? 요 각을 우리가 자, 요렇게 생긴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하고, 요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탄젠트 세타 값 그대로 정의합니다. 그럼 P의 좌표가 얼마예요? 3,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은 5분의 y좌표값에서 5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은 자, 5분의 x좌표값에서 3,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4, 4분면에서는 우리 올, 사, 탄, 코가 되니까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얘를 외우는 겁니다. 얘를. 자, 얘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공식을 외웁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는 자, 유도 과정을 설명해 줬는데, 단위원 이용해서 설명해 줬는데, 어차피 그 유도 과정은 필요 없고 그냥 얘 첫 번째 공식 2가지 있습니다. 자, 탄젠트는 코분의 사로 바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시작이야, 연산. 코분의 사로 바꾸고 시작하고, 두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은 1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자, 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자, 사인 세타를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탄젠트의 세타의 세제곱이 되게 되면 이렇게 쓰기로 이제 합니다. 탄젠트 세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듭 제곱을 여기다가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밑에 보면 나오네 바로. 이런 식. 그래서 요 두 개인데 일단 시작은 탄젠트는 무조건 코브네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얘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인데 얘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변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식 변형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 얘만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보통 이 1번의 형태처럼 많이 나옵니다. 2번은 나중에 얘는 가계 변환이라고 그래서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자, 조금 더 쉽게 푸는 가계 변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계 변환할 때 다시 한번 하면 되고 얘는 그림을 그려야 돼. 얘가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기 때문에. 자, 동경 OP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4,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자, 4, 자, 마이너스 3이죠. 얘가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요 점의 좌표가 P가 되면서 자, 4, 마이너스 아까랑 똑같네.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동경을 하나 긋겠죠. 그러면 자, 나타내는 가계 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렇게 생긴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요 각이 자, 요 각이 뭐가 되냐면 요렇게 생긴 여기까지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입니다. 그러면 자, 이 R에 해당하는 빗변의 길이는 자, 3하고 4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럼 이제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된다? 자, 사인 세타 값은 얼마분의 자, 5분의 자, y 좌표 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음수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분의 자, 5분의 x 좌표 값이니까 5분의 4가 되어서 얘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탄젠트 세타 값은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역시 음수. 그래서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값. 그래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다 구해서 이렇게 필요하면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얘는 나중에 그래프 이용 안 하고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형태를 꼭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정도는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인데 뭐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사탐구 복습하는 거예요. 자, 자, 올사탕코의 의미.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올사탕코가 의미하는 거.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삼각함수가 우리가 배운 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값을 배웠는데 세 개 모두 양수던가 한 개만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 자, 예를 해보면 둘이 곱한 게 양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둘 다 플러스. 그러면 자, 얘 사인이 일단 플러스로 알고 있으니까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두 개가 양수가 되면 얘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세 개가 다 양수가 돼야 돼. 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서 두 번째 자, 마마의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곱한 게 자, 음수여야 되니까 탄젠트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코는 음수가 되고 탄젠트만 즉 탄젠트만 양수인 경우야. 그럼 우리 배웠죠? 올
4 탄,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 된다. 이 3, 4분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뭐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7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각함수에 쉽게 말하면 연산이에요. 자, 계산이란 얘기죠.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인데, 자, 탄젠트가 나오면 얘를 코분의 사로 무조건 전환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싸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은 1이다를 무조건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얘 전개해 봅시다. 자, 제곱이 나오면, 얘 어떻게 돼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의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우리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얼마라고? 1.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사실상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를 거의 외우다시피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뭐가 되느냐? 자, 얘가 당연히 1 플러스 2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될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2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되니까 이렇게 제곱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2. 자, 그 다음에 얘도, 자, 사인 코사인이 분자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우리 사인 코사인 이렇게 묶어내면은, 자,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사인분의 1, S가 사인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 쓸 거예요. 더하기, 자, 1 마이너스 사인분의 1. 자, 당연히 통분해야 되겠죠? 자, 통분하게 되면 얼마? 합차에 의해서 1 마이너스 4 제곱. 얘 이렇게 갈 테니까 1 마이너스 4 더하기, 자, 1 플러스 4가 되면서 이렇게 사인은 제곱가 될 거예요. 우리 배웠죠?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코사인 제곱은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4 제곱이 되니까, 이 분모인 1-4 제곱이 뭐로 바뀌어? 코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 코사인 하나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돼요? 자,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얘 계산하면 2죠. 2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게 답이 없을 거예요. 있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 코분에서 하는 뭐라고? 탄젠트가 되니까 2의, 자, 탄젠트 세타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2의 탄젠트 세타까지 찾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습해 보는데 간단하죠.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탄젠트를 4분의 코로 전환을 해서,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자, 1 플러스 코 제곱분의 4 제곱으로 바꾸는 거고, 우리 배웠죠. 1 마이너스 4 제곱은 당연히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분배하겠죠. 자,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니까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니까 4 제곱이 나와서 계산하면 1.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을 뭐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꾼 다음에 이거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하면 또 식이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탄젠트 바꾸고, 자, 탄젠트 바꾸고, 아니다, 얘는 먼저 이게 1 마이너스가 있어서 원래는 바꿔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을 묶어내세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묶어내면, 자,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죠. 자, 그러면 얘 제곱하면 1 더하기, 자, 2의 탄젠트 세타 더하기, 자, 탄젠트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얘는 1 마이너스 2의 탄젠트 더하기, 자, 탄젠트 제곱이 되니까 얘랑 얘랑 제곱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 계산하면 2배 더하기 2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어서 2까지도 묶어낼 수 있네. 그럼 2의 세타는,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인데 얘를 이제 뭐로 바꾸는 거다? 얘를 탄젠트니까 이렇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뭐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때는 탄젠트가 나오면 일단 코분의 사로 바꾸고,
우리가 계산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 방법을 알아내야 돼요. 자, 어떤 방법이냐? 자,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자, 해설처럼 이렇게 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나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 중에 하나를 알게 되면은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하고 우리 이거 올사탄코 있죠? 올사탄코의 부호 결정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게 되면은 나머지의 값들도 쉽게 알 수 있다가 이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자, 얘가 자,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아까 수업 시간 했죠?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오고 자, 사인 값이 2, 4분면에 가게요. 그러면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란 얘기죠. 코하고 탄젠트는.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낼 거냐? 자,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예각처럼 처리해서 얘가 세타야. 근데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올 거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3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자, 세타의 값은 얼마가 돼? 3분의 1.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자, 2 루트 2분의 1인데 자, 실제로 우리는 얘를 이용을 했지만 실제 부호는 이 올사탄코로 결정을 합니다. 얘가 실제로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에서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둘 다 음수가 되니까 코사인 값은 얘가 되고 탄젠트 값은 얘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좋아. 나중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시간도 빠르고. 자, 이 방법을 꼭 알아놓으세요. 자, 똑같죠? 자, 얘를 한번 해보면 세타가 3, 4분면이에요.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당연히 음수겠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13분의 5가 나오려면 자, 이렇게 풉니다. 얘는 이게 예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코사인이 13분의 5가 나오려면 얘가 13이 돼야 되고 얘가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12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자, 5하고 12하고 13은 피타고라스 수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값 구해보면 자,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자, 코사인 세타는 자, 13분의 5. 탄젠트 세타는 자, 5분의 10이죠. 근데 실제로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부호, 이런 것들의 부호는 누가 결정해? 우리 올사탄코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양수고 얘네들은 둘 다 뭘 붙이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사인 값은 얘가 되고 탄젠트 값은 얘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을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요 놈이 있죠. 얘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니까 이런 것들 얘가 나오면 실제로 하나가 더 주어집니다. 왜? 우리는 사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얘가 사인 제곱 더하기 2의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 사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이 1이죠. 그래서 자, 얘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1 더하기 즉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 더하기 2의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1이 될 거란 얘기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니까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힌트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요 값도 당연히 주어졌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라 하면 돼? 곱셈 공식의 변형. 얘는 못 구하죠? 얘 제곱의 값이 얼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빼기 4 곱하기 사코 이거 이용할 거고. 나머지 다 곱셈 공식 변형이니까 이런 것들이야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켰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는 좀 쉬워요. 그리고 얘도 이제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네. 얘를 아까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원래는 얘를 4분의 코로 바꾸는 게 정답인데 얘를 보니까 얘는 뭐예요? 탄젠트 더하기 자 탄젠트 분의 1은 2죠. 그러면 양변에 탄젠트 곱하니까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2 탄젠트가 되어서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자 탄젠트 제곱 빼기 2 탄젠트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자 탄젠트 세타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 0이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자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았죠. 그럼 뭐 이용하라고 이렇게 사각형 이용해? 얘가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려면 1분의 1이 되는 수밖에 없고 얘가 루트 2.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한다? 사인 세타는 자 루트 2분의 1인데 실제로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자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 자 루트 2분의 1이죠? 그런데 3사분면이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 자 탄젠트 세타는 1분의 1이니까 1이죠? 3사분면이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이용하지 말고 즉 이 내용이야. 하나의 값, 세 개 중에 하나를 알면 간단하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삼각비처럼 구하고 우리 얼사탄코 이용해서 얘가 부호 결정입니다. 얘 부호 결정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해내는 거. 익숙해지면 금방 풀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쉬운 문제죠. 근각에서의 관계니까. 간단하게 보면 두 근이라니까 자 싸 더하기 코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아까 배웠죠? 양변 제곱하면 1 더하기 2의 싸 코의 값은 얼마? 16분의 1이 되어서 자, 싸 곱하기 코는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얼마? 자, 32분의 15. 그러니까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싸 코의 값도 얼마다?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돼서 실질적으로 두 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K값이야 두 분의 곱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뭐 이런 것들 다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필수예제 9번하고 필수예제 10번이 똑같은 내용. 그리고 이제 필수예제 8번이 그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면 나머지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연산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를 일단 유도 과정 제외하고 핵심적인 것들 다시 한번 했으니까 꼭 하면서 RPM 꼭 숙제로 해오도록 해.